KF-21 전투기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를 빼버리고 자신들을 끼워달라는 의외의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한국과 군사동맹은 물론이고 KF-21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까지 자칭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참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울 국방장관이 참가했던 회담에서 사우디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KAI KF-21 보람의 전투기 조립 현황이 실무진들에 의해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우디 국방연구센터는 인도네시아의 지분까지 모두 대체하려 하며 한국의 KF-21 보람회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력, 위상을 제대로 보여준 현 상황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위 간부들과 군장성들은 진심으로 당황했으며 과거 분담금 문제로 한국에 되도않는 갑질을 하려 했던 지난 날들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발언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차는 떠나버린 셈이죠. 사실 우리나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니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까먹다가 결국 국가 대 국가에 관한 신뢰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지 꽤나 됐습니다. 그동안 인니가 자칭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한 KF-21 개발 과정을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분담금 문제는 10분의 1 정도만 해결, 100%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채 연구원들만 한국에 투입한 명목상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진심으로 실망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개발 분담금 20%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더 많은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잔머리만 굴리는 곳입니다. 라는 우리나라 네티즌의 발언이 인상적인데요. 이제는 우리로서도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완전하게 신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조차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 상황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도 정말 어이없는데요. 인니 국영 언론과 군사무기 언론들은 한국이 항공기 개발에 처음이라며 개발 신뢰성을 의심했었습니다. 조종석은 물론 항전 장비까지 프랑스제와 비교하며 한국산 KF-21 장비들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했죠. 아니 어떻게 분담금조차 아직까지 모두 제출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기술마저 의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피땀 흘려 개발해낸 자랑스러운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가 엔진 가동 시험을 완벽하게 성공한 이후 초도 비행 시험까지 완벽하게 성공하자 인니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네티즌들 사이에선 공동개발과 관련된 미납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서 기술 이전은 최대로 받기를 원하는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 프로젝트에서 쫓아내버리고 다른 국가를 공동개발 파트너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수 있고 KF-21 공동개발 파트너를 할 만한 나라에 대해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개발 과정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중동에서 혜성같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에게 천공 블록2 방공 시스템을 4조 원대에 구입해갔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였는데요. 애초에 탄탄한 자본력을 가진 사우디인 만큼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공동개발 파트너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KF-21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또한 300대 이상의 KF-21 전투기 양산이 필요한 입장이기에 신중하고 옳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개발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렇다면 빈살만 왕세자, 그가 최첨단 전투기들 중에서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사우디가 이처럼 유독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는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국과 마찰에 대비하려고 계획한 사우디는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첫 비행을 하기 전 우선 관심을 가졌던 건 F-35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F-35 수출을 금지시키자 다음 국가는 러시아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하면
서방 국가들의 무지막지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며 러시아는 더 이상 최첨단 전투기에 들어갈 최첨단 반도체와 핵심 부품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진 국가를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우디 국방부의 눈에 보인 것이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지닌 최첨단 전투기 KF-21 보람의 비행에 성공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이미 과거에도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최첨단 탄도탄 요격 시스템인 천공 블록2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하기도 했고, 한국과 여러 다양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적도 있었기에 이것이 매우 훌륭한 선택일 것임을 빈살만 왕세자는 확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보기에도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제대로만 발휘한다면 사우디에서 처음에 가지려고 했던 F-35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강력한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F-21가 블록3까지 목표한 대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사우디는 주변의 적국들에 비해 확실하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300대가 넘는 KF-21의 전투기를 양산해 대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인도네시아를 견제할 공동개발 파트너가 필요한 우리 한국에게도 상당한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란의 위협 속에서 사우디는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해 공군력을 갖춰야 하고, 이들을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은 한국의 KF-21 보람에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의 복좌기 형태인 8호기도 모자라 제작 공정이 순식간에 진행되는 사천 공장의 추가적인 증설을 포함해 파스 시스템의 강화로 초정밀 무인 로봇을 새롭게 투입시키는 것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러시아의 수-257 전투기의 생산량을 아득히 뛰어넘었고, KF-21 전투기 170대 생산을 첫 번째 목표로 쉴 틈 없이 달리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계획대로 KF-21이 개발되기만 한다면 사우디에게 KF-21은 더없이 만족스러운 대안이고, 이를 통해 4.5 세대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를 대체하게 될 텐데요.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에서 도입한 KF-21을 개량해 공군력 우위를 가질 블록3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고, 한국은 수출 이익과 함께 개량을 통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KF-21의 전투기를 더 높은 성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방산 무기 수출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실전 경험을 무한히 쌓게 해줄 수 있습니다. 급박한 국제정세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같이 개발할 새로운 파트너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난 것은 정말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